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소나무. 그리고 우리 공개클리닉 웰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나무만큼 푸른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잘 살길 빌어간만. 저를 데려가야 싸웁니다. 야야야! 근데요, 이 돌연변이를 수십 개나 가진 변이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 프랑스에서 또 변이가 발생했다 하고 이러다가 목감기, 코감기, 몸살 감기, 이 코로나가 이 뭐라노? 우리 주변에 있는 토착 뭐 이런 이걸로 진짜 나는 안 걸리게 될 텐데 참 걱정이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춥다고 문 꼭 닫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럴수록 공기가 탁해서 기관지에 맞아. 안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튜디오가 네. 스튜디오도 환기가 공기가 필요하네요. 네, 이렇게 좀 된다고. 과장됐고요. 자 네. 계속 얘기해보세요. 어쨌든 네. 저처럼 탁 트인 목소리를 가지시려면 수시로 환기시키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그나저나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68kg인데 네. 63kg가 저한테 정상 체중이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얼마 빠졌어요? 0.25. 야 이 사람아! 그건 한 끼만 안 먹으면 일주일씩 빠져요. 장난하나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0.25? 아, 힘들게 뺐어요. 0.25. 아침에 그게 쾌변 빠진 빠지면 거예요? 되는 무게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참. 아침에 쾌변하셨나 봐요. 지금 살 빠질 것 같아. 아이 어서 냄새 나. 근데 저쪽에서는 한 번 쫙 빼면 되고 나는 한 번 굶으면 되고 그 그럼요. 0.25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영희 씨 먹는 네. 걸 좀 줄여보고요. 그래. 이 섬유질을 좀 섭취를 많이 해요. 오. 그래서 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포만감이 좀 느껴져서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 섬유질. 아니 용민 씨는 참 얼굴은 갸름한데 은근히 또 그죠? 네. 네, 그 지금 옷 색깔도 그렇지만 몸이 피라미드형입니다. 네. 하체 비만 더 조심해야 돼요. 예. 아시죠? 자, 이렇게 또 유쾌하게 공개 클리닉 웰 문을 열어봅니다. 1분 건강톡 만나보시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최단 기간에 췌장이식 80예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에 췌장이식 수술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코로나로 장기 이식이 주춤했던 올해에만 15건의 췌장 이식을 했다네요. 전체 누적 건수는 아산병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라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네요. 일주일에 5번씩 30분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면 숨질 확률이 34%까지 낮아진다는데요.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치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또 엎드려 걸레질하기 등이 있습니다. 설마 했던 확 찐자의 비율 실제로 늘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유행 전후의 건강 상태를 분석했더니 30대 남성의 비만율이 58.2%로 급증했고요. 40대 남성의 음주량, 만성질환 유병률도 늘었습니다. 여성은 비만율이 소폭 늘었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 제 얘긴데요. 제가 네 얘기야. 맞네, 비만율 급증. 그래. 네. 제가 올해 42인데 이 표준 체중보다 6kg 과체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홈트 합시다. 홈트. 그래요.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도 이 운동이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 걸레질 하기. 네, 걸레질 좀 열심히 하시고, 네, 빠르게 걷는 거, 네, 한 하루에 30분씩, 네, 이렇게 하시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운동해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병원에서 말이죠. 췌장 이식을 단기간에 80회나 성공했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늦게 발견되고 또 발견된데도 장기 생존율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는 결국 이식도 이래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진짜 안심이네. 요거 좋네. 좋아. 그러게요. 아유, 정말 다행이죠. 네, 정말 좋네요. 훈훈한 소식으로 워밍업도 했는데요. 공개 클리닉 웰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도 만나봅니다. 영상 보시죠.
너 오른팔 들어봐. 오른팔 들어봐 이렇게. 이 새끼야. 너 같은 게 감독이야? 아 근데 이게 진짜 미쳤네 이게. 너 어제 몇 개 던졌어? 90개요. 지역 예선부터 몇 경기를 연속으로 던진 애한테 또 연습 피칭을 시켜? 어디 신제품 소개하냐? 애 어깨는 어깨 생각 안 해? 10대에도 온다 50견. 악소리 나는 어깨 통증.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는데 어깨 풀고 웃음 찾자. 50견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진짜 웬만하면 다 걸린다는 이 50견인데요. 저도 어깨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한 번쯤은 고생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뭐 저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막 활기차게 해도 막 어깨 이야기만 나오면 막 이게 안 그래도 이 주름이 많은데 막 찌푸려지고 이래. 네. 아,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자꾸 50개. 나는 사실 주사도 한 2번 맞아봤고요. 네네. 또 어쩌다 보면 이래 나는 항상 왼쪽으로만 평생을 자서 그런 것만 알았어. 그러다 보면 막 소리가 진짜 절로 나. 나 미치겠어. 근데 저도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는 솔직히 어깨를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러게요. 이렇게 팔이 잘 안 올라갈 때가 그 있어요. 아저씨는 이 춤밖에 안 췄잖아. 뭘 하는데 어깨를 그렇게 쓰 뭘 하는데 어깨를 많이 쓰노? 저 뭘 안 했는데 뻑뻑해서 이렇게 나는 택시 물어보니까 받아. 택시 이거 하나? 왜 그래 안 좋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힘을 짧게 풀어주면 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깨도 이렇게 돌리고 네, 또 올리고, 네, 어쨌든 정말 다들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네. 아, 어깨를 아무 이상 없어요? 예. 저도 그냥 나이 때문인지 어깨가 좀 쑤신다고 해야 되나? 어깨는 아무도 못 이제 피하네. 아주 슬슬 네,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사실 좀 꽤 오래됐거든요. 뭐 신체 나이 25세라며? 네. 저도 근데 실제로 하여튼 뭐 20대 때 어떻게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주사를 맞았었어요. 야구 선수 다닌데. 셰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자, 우리 얼른 선생님을 좀 불러주세요. 예, 안 그러게요. 되겠다. 이게 50견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0견, 뭐 20견 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얼른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불러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가요 무대는 저쪽이에요. 선생님. 아니, 앨범 나왔나? 콤비가 나왔네. 아, 네, 정말 뭐 연예인 뺨치는 아, 비주얼이신데요. 네. 오늘의 멋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백창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바로 50견 하나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신다는 그분이 맞습니까? 네, 25년 동안 어깨에 푹 빠져 사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아유. 네. 특기는 50견 치료학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야, 25년간 이 어깨 하나만 파셨다면 거의 뭐 눈 감고도 네. 치료를 하실 진짜. 정도의 수준이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냥 손으로 쓱 만져봐도 이렇게 손으로 스캔이 되는 정도 아닐까. 정말 근접한데요? 업계 최고. 네. 근데 영상을 보시잖아요. 더 놀라운 게 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죠. 우와, 여기가 병원입니까? 근데 환자분도 지금 계셨다고 그랬어? 안녕. 수고가 많네. 지금 냄새는 별로 안 나네. 아직 안 구워졌는지. 병원 식당입니다. 아침 시간에 빵을 굽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까? 아직 안 왔어? 매끼 똑같은 식사를 한다는 것만큼 또 고역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치료받으신 분들이 입맛도 없고 밤새 수술 받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우는데 그 빵 냄새가 싹 풍겨왔을 때 갑자기 기분이 싹 바뀌면서 좋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다 얼굴이 밝아요. 야, 완전 뭐 요양 오신 거네요. 환자분들이 다 밝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아파요? 고생이 많으셨나 보다. 잘 주무셨어요? 네. 처음에 오실 때 여기 했는데 자 올려보세요.
쭉. 자. 옳지. 지금 소리 나죠? 이게 이제 시술 처음 하고 나서 다 풀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부분이 마저 펴지면서 지금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쭉. 자, 아래로. 쭉 올려보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아주 좋으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엄청 좋아졌고 아마 내일쯤이면 거의 다 좋아질 거예요. 네, 써보세요. 네, 어서 와요. 네. 여기도 아주 심하셨네. 네, 한번 해볼까요? 올려볼까? 너무 괜찮아. 아프면 악질러도 괜찮아요. 자, 조금씩 지금 통증을 확 느낄 때 그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내리면 안 돼. 한 10 정도까지는 속으로 세면서 조금 버텨줘야 돼. 절대로 해치지 않을 거예요. 마음 푹 놓고 계세요. 자, 하나, 둘, 서서히. 눈에 살살. 자, 아래로 천천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수술이라는 건 치료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운동을 하라고 해도 아파서 잘 못해요. 근데 쭉 앉혀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시키면 앞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말에 매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프다는 소리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처음에 좀 아프기는 한데 저 사람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같이 따라하면서 치료 결과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잘 때랑 옷 입을 때랑 불편해지나? 괜찮아요? 그 뒤로 어디 병원 가보거나 그런 적 없어요? 올려보세요 한번. 지금 6에 80 힘 빼보세요. 60. 많이 굳어져 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어요? 아니, 조금씩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불편한 게 좀 이렇게 됐죠. 낯을 수 있어요. 겁먹지 말아요. 제가 어깨에 볼 때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게 나이예요. MRI 딱 봐도 짜증나게 나이는 쓰고 그래. 그 나이에 맞게 어깨 속도 그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근데 지금 딱 보면 나이에 비해서 얘는 40대라고 해도 될 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로 기쁜 소식 아니에요. 힘줄은 좋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굳어졌다는 것은 어깨 속에 염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주변에 이렇게 하얀색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염증이 오는 거예요. 염증이 오면 살이 오그라들으니까 굳어지는 거죠. 결국은 얘를 펴야 되는데 굳어진 걸 펴야 되면 제가 적어도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치료 받으시면 오늘 23일이죠. 23, 24, 25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으네. 염려 마시고 그냥 편안히 믿고 맡기세요. 좋아질 겁니다. 네, 이리 오세요. 야, 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보자마자 감탄을 했는데, 그죠? 낭만적이었어요. 너무 멋지네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이니까 진료 방식이 좀 남다르던데 거의 매 환자들마다 강의를 하시던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해줬는데도 그중에서 환자분들은 반절뿐이 이해를 못하고 그 반절마저도 진료실 밖에 딱 나오자마자 다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마다 사실 병원의 차이는 어떻게 환자분을 쉽게 이해시키는 데가 차이거든요. 어느 환자분이 서울에 가서 비싸게 돈을 주고 MRI를 찍었는데 자기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깨 속을 한 번도 MRI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MRI를 보여드리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MRI에다가 그림으로 덧칠하고 거기다 직접 글씨를 써서
환자분 머릿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입니다. 진짜 어르신들이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요거는 뼈다, 요거는 심줄이다, 요거는 여기가 근육이다, 염증이다, 요거 이렇게. 생겼다, 끊어졌다, 붙었다 이런 설명을 하면 다르겠네. 좋은 것은 좋아요라고 써줍니다. 썼어요. 맞아, 야, 근데 아까 보니까 환자분들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팔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네. 막 힘들어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치료하는 의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얌전히 앉아서 환자분 얼굴만 보고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진을 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치료하는 의사는 반드시 일어서서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수를 하면서 손의 감촉을 느껴보고 손이 거칠면 이분은 힘든 일을 하고 살았구나. 그동안에 어깨가 많이 망가졌겠다. 또 이렇게 예측도 하고 또 환자분 등 뒤에 서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 저렇게 등 뒤에 근육이 마른 걸 보고 어깨 심줄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겠다. 저게 바로 보이시는 거구나, 네네. 원장님은. 직접 앞에만 보고 있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환자분도 자기의 등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직접 환자분의 등도 가고 반대쪽 어깨도 만져보고 하려면 환자분 뒤를 빙빙 돌면서 만져봐야 됩니다. 네. 난 악수를 많이 하시길래 곧 뭐 정치를 하실라나. 근데 요 감촉으로 딱 그게 하시는 아니구나. 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만져보기도 해야 하고 자세하게 좀 봐야 될 만큼 감별 진단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이 어깨 질환들 간에는 좀 서로 비슷한 게 많은가 봐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오셔서 나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한마디면 끝나지만 치료하는 의사는 이 통증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에서 내려온 어깨 통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내려온 어깨 통증인지 아니면 어깨 내부에서 올라온 건지 그 어깨 내부도 오십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힘줄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직접 다 만져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치료가 시작이 돼야 치료가 헛발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심줄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게 저를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만지시더니 다른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줄이 이제 좀 이렇게 끊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오십견의 정상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디가 어떻게 아파야 오십견입니까? 그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궁금하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준비했단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 자, 야. 사실 원장님이 뽑아주신 건데요. 오십견의 대표 증상들을 차트에 담아봤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가까이 오셔서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이럴 때 오십견. 첫 번째, 특히 밤에 많이 아파요. 밤이 아파. 오십견도 결국은 염증이라 밤에 또 어깨 속이 더 붓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잠을 많이 설치게 되죠. 하기야 몸살만 나도 밤에 자기 전에 꼭 더 아프잖아요. 열도 오르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그쵸. 옆으로 눕지도 못하겠어요. 다 해당되네 지금. 지금 계속 야, 동그라미 이거 하나씩 적으세요 지금. 야, 오늘은 네. 다들 애드립이 안 나오네.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아파요. 심지어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 입기가 불편하니까 남편이 직접 뒤에서 옷을 입혀준다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근데 진짜 꼭 필요하다. 네. 잘해야겠다. 네. 자, 팔을 뒤로 젖힐 수도 없어요. 팔이 뒤로 안 돌아가니까 머리도 남편이 직접 묶어줘서 병원에 왔다. 그런 얘기니까. 예. 내가 50견이 온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한테 싸우면 안 돼요. 잘해야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해요. 이것도 왠지 클 것 기본적인 같아요.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딱 올 때쯤 이 어깨 오십견이 같이 오거든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몸까지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끙 앓면서 5, 6개월 지내다 보면 진료실에서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도 눈물을 갑자기 쭉 흘립니다. 그래서 진료실 제 책상에 꼭 화장지 티슈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환자가?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 5개 중에 한 3개가 조금 심하게 걸리네. 네. 그래도 우리 고쌤은 우울하진 않으시잖아요. 아, 그럼 없지.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저는 맛 되십니다. 지금 또 원장님께서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네 같이 온다 50견 했으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좀 아직 갱년기는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 네. 갱년기가 뭐 생각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성질이 있던데. 네? 성질이 있던데. 성질 원래 제가 못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리 신경 통증을 못 느끼고 그 주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주사를 먼저 드렸거든요. 약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얼굴 막 넓어지고 그렇죠. 있는 게 보이네. 생겨요?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좀 네, 이 약물이 들어가서 염증도 잡지만 풍선 부풀리듯이 약물의 그 볼륨으로 어깨 좁아진 데를 터트려서 펴주기도 해요. 네, 수고했어요. 원장님 고생했어요. 네, 저렇게 저런 주사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감각 없어. 없어요. 네, 그래. 자, 나와볼까? 자, 해보세요. 소리 나와도 뭐 이렇게 놀래지 말아요. 이렇게 이게 굳어진 게 펴지는 소리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소리 나잖아요. 이제 많이 풀어졌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0도씨 정도 뜨거운 물에 어깨까지 풍덩 담그면 이 어깨 주변 근육들이 이완이 되니까 잘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잡아 늘려야 돼. 이렇게 그럼 뒤가 늘어나잖아요. 또 위로 올리면 아래가 늘어나거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잡아서 손을 잡아당기면 이 손이 안 닿으면 수건으로 잡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앞이 늘어나요. 자, 집에 가서 열심히 해요. 네. 맞아요. 운동을 해야 어깨가 풀리는 어제 겁니다. 심줄 봉합술을 하면서 이게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왜 정상적인 커프에 꼬매고 나서 움직임은 내가 체크를 한 번도 안 해봤지?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엔테리어 포탈 쪽에서 저기 잘 안 보이잖아. 저기 찍기 어렵잖아. 그래서 엔테리어 포탈 쪽에서 찍어봤는데 저 움직임이 MTT 했을 때 움직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한 군데 집중이 되지 않고 좀 분산이 되는 효과 때문에 MTT에서 리테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이제 SCR이 비록 이제 그 연결 부위에서도 퇴화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글레노이드에서 더 많다는 사람도 있고 GT에서 많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결론은 우리 네이티브한 캡슐만큼의 어떤 그 스태틱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래. 10분씩이라도 이게 참 번개처럼 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발견들을 하잖아요. 치료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연구 논문도 쓰고 있거든요. 거의 뭐 하루를 이틀같이 정말 열심히 진짜. 자, 예전의 각도하고 예전에도 자, 팔 한번 올려보실까요? 쭉 올려보세요. 쭉 170도 힘 빼보세요. 150 힘 빼봐요. 90 90 이게 예전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막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통증이 심해서 그랬지. 근데 지금은 좀 어때요? 엄청 좋아졌어요. 이쪽으로 잠도 잘 수 있고. 이제 손이 뒤로 간다는. 전에는 손이 이게 뒤로 안 가가지고 이렇게까지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올라가서 불화도 잡을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또 잠잘 때 편히 자야 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제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저를 두 번째 만나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틀려져서 와요. 그때는 막 환하게 웃고 와. 두 번째 만날 때는.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웃음을 되찾았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환자분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야, 어깨 나아서 좋고 병원 분위기 좋아서 좋고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0견 하잖아요. 뭘 50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어깨는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관절 속에서 관절 주머니가 늘어나고 또 오그라들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좌측에서는 아래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넓은데 우측에는 좁아져 있거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좁아진 저 관절 때문에 오십견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렇게 오십견 증세가 와 있는 분은 제가 팔만 딱 잡아도 거부를 나서 오 제발 살살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아프니까. 네, 그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 오그라든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찢어질 듯이 통증을 느끼게 되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계속 끙끙 앓게 되고. 근데 이 오십견이 사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가장 괴롭히고 또 가장 또 많습니다. 어깨 질환 중에서. 많더라고. 그러면은 잠깐만 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뭐 염증이 우리는 보통 뭐 술 많이 마시거나 뭐 이러면 생긴다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은? 술 먹어도 염증이 더 심해지죠.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오십견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연세가 또 많을수록 오십견 증세가 더 많아지고 또 지병이 있을수록 우리가 당뇨가 국민병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당뇨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는 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 로비에는 어깨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 질환. 우리 요즘은 잘 먹고 사니까 심장에 협심증으로 아스피린을 먹는다든가 스텐트를 넣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오십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데 아직 어깨가 아플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0, 40대에 어깨가 아파서 양쪽이 다 오십견이 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을 하다 보면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이 당뇨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40견이 되고 30견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아. 야, 제 얘기 같아서 좀 마음이 영민견. 무거운데. 근데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바로 수술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집 가까운 데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뭐 심하면 어깨에다 통증 주사도 맞아보고 뭐 이런 치료들을 많이 받아봅니다. 대부분. 그런데 모든 오십견 모든 환자분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주사와 물리치료로 나설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수술하자니 수술은 또 겁나고. 그렇지. 그래서 이 주사와 수술 사이에 뭔가 환자분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든 게 시술이라고 주사보다는 빠르고 주사보다는 효과가 빠르고 수술은 피하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시술 장면인데요. 주사 이렇게 뻥 넣었네요. 지금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 근처를 주사를 줘서 잠시 동안 신경이 가지 않게 어깨 통증을 안 느끼고 어깨 주변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우리 전기공사하기 전에 스위치를 잠깐 내려놓고 하잖아요. 메인 스위치 내리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좁은 관절 속에다가 약물을 밀어넣으면서 저렇게 풍선을 부풀리듯이 관절을 늘려주는 겁니다. 점심 시간인가 봐요. 네, 식당에서 입원 환자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합니다. 네.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오늘 메뉴는 스파게티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며칠 안 됐는데 통증 어때요? 통증은 많이 완화됐어요? 다행이네. 두 분은 어때요? 지금 시술하고 좋아졌어요? 네, 다행히 이제 스파게티 좋아해? 네. 그러시구나. 제가 서울에 언니가 있어요. 여수에도 있지만 그래서 매일 이제 찍어서 줬어요. 내 언니는 너무 힐링이 된다고 야 계속 찍어라. 야, 저거 먹으려고 입원할 수도 없고 고민되시겠네. 남자 53세 렉트 숄더 캡슐형 SAD 하실 분이고요. DM 있으십니다. 당 조절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 조절 잘 안 돼? 네. 에어스치 얼마나 드는데? 수술로 하기 정말 이번에 수술해놓고 나서 당 관리 막 정신 차려 시켜야 되겠다.
오케이. 그 본인 이거 인적사항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어느 부위 수술하실 거죠? 왼쪽 어깨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냥 일단 마음 편히 먹고 계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거예요. 예, 자. 9분만 있어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술 부위가 오른쪽 왼쪽 바뀌면 안 되니까 전체 모여서 마지막 저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되게 염증이 심하다. 네. 아주 막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테스트 오는데도 그냥 자지러지시더라고. 이렇게 심하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고. 이번에 이거 수술 안 했으면 아마 더 힘드셨을 거야. 확 넓어지네. 오그라든 관절 주머니를 레이저로 태워서 펴주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확 완전히 좋아질 것 넓어지면서 같은데? 좋아지게 됩니다. 뭐. 보고 가면 바로 그냥 살 것 같다고 하실 것 같아. 자, 위로 올라갈까? 어디를 올라가신다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아래층, 위층 나눠져 있지만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발판을 딛고 올라갑니다. 자, 프로브 한번 줘봐. 왜 이렇게 빨개지게? 뭐 있나? 뼈다, 뼈. 뼈. 됐어. 저도 이제 수술 끝나자마자 이 환자 수술을 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된 수술은 수술방에 나오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수술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수술을 위해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야, 수술을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오후 시간에 네. 8, 9건씩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 같거든요. 네네. 수술 후 경과도 괜찮았나요? 예, 좋아지셔서 지금 퇴원하셨고요.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또뭐 어깨가 아플 때는 사실 하루 종일 신경이 어깨로 가 있거든요. 이제는 신경이 어깨로 가 있지도 않고 자기가 어깨를 아팠다는 것도 좀 잊어먹고 산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수술은 또 잘 됐지만 어깨 관리를 잘못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는데 어깨 수술 뒤에 신경 써야 될 부분 뭐 이런 뭐 한두 가지를 뭐 말씀해 주신다면. 예. 사실 뭐 수술만 중요하고 재활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재활도 수술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50견 환자 수술 같은 경우는 보조기는 수일 내, 일주일 이내 수일만 찾고 붓기 빠지고 통증 가라앉으면 바로 풀습니다. 풀고 나서 바로 스트레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밥을 뽑고 나서는 40도씨 뜨거운 물에 꼭 담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붕덩 담그게 되면 통증도 줄어들면서 어깨 주변에 근육이 잘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칭하면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50견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프실 텐데 너무 고령이거나 하면 합병증도 있어서 수술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고령일수록 내가 75세면 어깨도 75년간 수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깨 속에 들어가면 내시경으로 보면 마치 하수도 속 같이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통증 주사나 물리치료나 이런 것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세가 있을수록 내시경으로 보면서 50견으로 굳어진 어깨도 펴주지만 싹 어깨 속을 한번 리모델링 하는 것이 더 재발도 줄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 분이 막 유방암 걸려 있고 또 어깨는 어깨대로 아프고 유방암이 있어도 어깨 많이 아프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어깨는 아파 죽겠는데 어깨 석회가 껴서 아파 죽겠는데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이거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달랬습니다. 아니다. 하나라도 덜어내자. 그래야 삶의 질이 좋아지지. 어깨 치료는 금방 끝나는 거니까 이거 하나라도 덜어내자. 그래서 어깨를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금방 좋아지니까 유방암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얼굴이 확 좋아졌습니다. 이게 안 아프니까. 맞아. 예. 그 암 치료에도 스트레스 덜 받는 네. 게 참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근데 의학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식단에 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 나- 스파게티 나 진짜 다이어트 좋더라. 중인데 네. 선생님 때문에 오늘 식단 조절 끝났습니다. 병원밥이 먹고 싶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 초년병 시절에 그쪽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25, 6년 전이니까 해도 굉장히 그 식당이 지하에다 두고 음식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의사 신분이고 수술하고 때를 넘기고 나왔음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내가 병원 오게 되면 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또 요즘은 그 당시와 다르게 경험을 중요시하는 시대잖아요. 뭐 병원에서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먹는 즐거움. 아, 어떤 음식이 나왔을까? 점심 때는. 그건 기대감. 병원 오면 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실 병원에다가 힘을 많이 줬습니다. 식당이에요. 저희 어떻게 한번 가면은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그냥 먹을 수 있나? 우리 밥 먹기 정도는? 자, 우리 뭐 어깨들이 다 조금씩 네. 안 좋으시니까요. 예,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네. 광양에 살고 계셔가지고 네. 부모님께서 명의심을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다 같이 가시죠. 네, 그래서 손 자, 잡고. 날짜를 맞춰봅시다. 그때 보니까 각도가 오른쪽은 그래도 좋았는데 왼쪽이 워낙 이랬네. 이거 안 돌아가고 90도뿐이 안 됐으면 여기뿐이 안 됐다는 거거든. 왼쪽인데 한번 만져볼까요? 쭉 올려보세요. 끝까지. 와, 180도. 많이 좋아져. 150. 완전히 좋고. 뭐 쌍둥이가 온 것 같아. 정상 쌍둥이가 온 것 같아. 제일로 편한 게 뭐죠?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통증하고 속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속옷을 속옷 입기가 좀 불편했었죠. 불편했어요. 안 돌아가니까 제일로 불편할까 이게 좀. 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손이 다 잡히잖아요. 이제 돌아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수건을 잡아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수건을. 근데 나중에 손이 잡으면 이제 손으로 하면 좋지. 이렇게 지금처럼 그 세 방향만 해도 얘는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어깨 속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 안에서 뼈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어깨 속이 좁아지면 사람이 좀 마음도 좁아져. 가서 관리 잘하고 잘 사세요. 야, 끝맺음이 훈훈한데 해도 좋네요. 이제 병원도 조용해졌겠는데. 64세인데 트럭 운전한다는데 뭐 이렇게 쓸 일이 많아서 힘줄이 저렇게 다 말라버렸지? 도저히 안 돼, 이거. 제일 되면 딱 맞아. 최상이다. 근데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 내일 수술할 환자 상태를 미리 큰 수술 점검을 하고요. 또 이 시간만이 또 유일하게 사자한테 안 쫓기는 시간이니까 진행하고 있는 논문도 좀 체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깨를 고친다는 것이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제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치료는 손으로 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신 분들하고 가능하면 지금 아프고 통증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주로 제가 화두를 꺼내거든요. 80살, 90살까지도 내가 어떤 생애를 살고 싶은지를 자꾸 더 얘기해주고 또 희망을 찾아서 지금 현재 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금 당장 뭐 통증만 없애주고 뭐 수술해서 고장난 것만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미래까지 상의하면서 환자가 미래까지 같이 의논하고 걱정해주고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철학이 남다르신데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럼요. 또 어떻든 환자인 나를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준다는 건 아 근데
아무리 병원이 좋아도 아무리 5성급 호텔급이어도 병원은 안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5성급 호텔 병원에 안 가게 이렇게 오래오래 쓸 수 있을까요? 오십견도 결국은 염증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면역을 키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뭐 담배, 술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도 가능한 한 좀 피하고 그 외국에서는 보통 집안에 스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문화를 본따서 집안에 스파 정도 두고 나이 들수록 수시로 따뜻한 물에 담그고 그런 것들이 건강을 어깨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반신욕 같은 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아, 저는 또 그런 거 들여놓으면 너무 좀 있어 보일까 봐. 원래 손 가놓지 뭐 문장 가놓고 이거 참 방 하나 잡아가지고 해놓지. 참말로. 우리 옛날 임진왜란 스파는 다른 데서 겨울물에서 온천물 얼면 겨울에 복 등급 밟고 네, 네. 겨울에는 냉찜질하시고. 겨울에 여덟물에 쭉 강이네, 강이네. 예, 아니 근데 이 어깨가 사실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 어깨가 아프면 운동을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좀 해야 될까요? 네.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심해질 것 같은데. 안 하면은 더 아프고, 근데 네. 또 하면은 아프고.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예. 그 질문은 헛가지니까 해석해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 듣자. 어깨 질환에 관한 소문들 과연 믿어도 될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나와버렸네요. 네. 운동할 때 어깨가 아프면 멈춰야 한다. 그래 나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오러 갈 거야. 이건 당연하죠. 아닙니다. 어? 네. 제 생각에는 네. 길고 긴 제가 네. 운동 매니아로서 거기다 더 근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깨에 힘을 지탱해주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 헬스장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 하시네요. 선생님, 너무 아픈데요. 하나 더. 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 네. 왠지 좀 강해진 기분이 들고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네. 만약에 제 운동할 때 어깨라는 단어가 없으면 네. 어깨라는 단어가 없으면 더 하는 게 좋아요. 자전거를 타서 풀리면 허벅지가 풀리면 그거는 더 해서 풀어주면 또 더 좋아지고 네. 근육들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깨라는 단어 때문에 나는 오라는 거지. 모든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게 있는 쪽은 자, 한번 정답의 어깨는-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 정답은요? 네. X입니다. 야, 어깨인데. 저희 사실- 헬스장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웃고 계시겠네요. 네. 사실 여기서 뭐 어깨라고는 얘기했지만 오십견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픈데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니까 운동을 멈추고 또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오십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픈데 참고 오히려 스트레칭을 충분히 늘려야 효과가 있고 더 좋아지고 있고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을 느끼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자극이 딱 가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굳어진 데가 늘어나면서 지금 통증을 느끼는 거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네. 또 아까 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어깨 이 근육은 어깨 엔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근육량은 어깨에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뭐 골프를 해도 돼요 물어보고 어깨가 아픈데 30년간 해온 테니스를 그대로 해도 돼요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운동을 멈췄다고 그게 뭐 떨어진 힘줄이 붙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근육량이 빠지지 않게 운동은 계속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힘줄이 끊어져도 해요? 힘줄이 끊어졌을 때 피해야 될 운동이 있다면 무거운 헬스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더라도 원래 스트레칭 즐겨하시던 정도? 골프나 네.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들은 계속 하시라고 권하고 만들어주는 싶습니다. 차라리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운동 경력 20년 이상답게 유일하게 정답을 네, 맞춰주셨는데. 원장님 저를 스카우트 하시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네. 어깨에 석회가 생기면 제거해야 한다. 쉽다. 제가 어깨에 석회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해야지.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술을 많이 정답은요, 먹으면 안 원장님? 없어져. 정답은 X입니다. 네. 제가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안 아프더라고요. 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아, 술로 다 녹여버렸죠. 못하는 말이 없다. 네.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석회가 있다고 눈에 엑스레이 찍으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석회가 보이면 전부 다 원인이 석회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환자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사 자신조차도 저 석회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회 때문에 밤에 통증이 오고 석회 때문에 팔이 안 돌아가고 석회 때문에 애가 공부도 않고 막 다 몽땅 석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회가 땡이라고. 어깨에 석회가 있어도 잠자고 있는 석회들이 있거든요. 증세가 없는 석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석회 때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오십견과 석회가 같이 있어서 오십견 때문에 아픈 건지 구분을 지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석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석회를 다 깨서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인이 석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석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석회라면 크고 문제를 일으킬 석회라면 꼭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아주 작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석회라면 내버려둬도 석회는 생로병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 석회도 예, 아. 없어지기도 마련. 예, 얘네들은 합니다. 죽었나 봐요. 네. 석회도 그럴까? 없어집니까? 죽어서? 석회는 끊임없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 녹아서 흡수되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 저도 다른 병원 갔을 때 저렇게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술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아 진짜 저 새해 줄이기로 했어요. 그런 거지. 네, 염증에 금주 금연 중요하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지호 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신혼인데 자꾸 그러지 마. 저 시부모님도 인생의 달콤한 시기예요. 알았어.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그 중에서도 우리 어깨에 죽고 어깨에 사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장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깨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두 번째 어깨, 두 번째 전성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어깨가 첫 번째 어깨라면 열심히 가지고 산 뒤끝에 5, 60대 쓰고 나면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깨를 고치지 않으면 70대, 80대, 90대, 운이 없으면 100세까지 그냥 아주 전성기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70대면 내 어깨도 70살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면 늘 통증 치료만 하지 말고 어디 보자 하고 점검도 해보고 내가 60년 썼으니까 어디 보자 하고 꼭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원인 치료를 해서 두 번째 전성기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어깨 쫙 펴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필수입니다. 오늘도 공개 클리닉 웰 함께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